반갑습니다. 아메이 사업의 성공 시스템 너츠앤볼트 1번에서 6번 강의를 맡은 조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특별하게 온라인에서 리더님들 받게 돼서 너무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뭐냐면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님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지내고 계시나요? 코로나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수가 있는 속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내일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의 1%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진정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대요. 자, 그런데 3%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4% 빼고 나면 96%가 남죠. 자, 96%는 어떻게 하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귀찮아. 생각하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 제가 나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시죠? 아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어느 천에 생각하느냐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어떤 격차가 벌어지는가 볼까요? 우리 격차라 그러면 성적에 대한 격차밖에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격차가 빈부, 그리고 임금의 어떤 차이점, 기술 차이, 이게 벌어지는 걸 격차로 하는데 사실은 그 하루의 생각들이 모여서 내 삶의 소득의 격차, 그리고 삶의 격차, 그래서 많은 격차에서 이렇게 많이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눌 우리가 주제는 많은 격차 중에서 꿈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왜 꿈이 중요할까? 이 꿈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꿈꾸었던 그 일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꿈에 대한 격차가 줄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꿈은 참 중요한 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평범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하는 사업자들이 생필품을 바꿔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시스템 속에서 하나하나 가이드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격차는 우리 너츠앤볼트라는 성공 시스템 속에서 이 부분들을 다 풀어줄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그 테마가 1번에서 6번까지인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지금 여기 1번 사업 시작하기, 2번 꿈 가꾸기, 3번 목표 세우기, 4번 명단 작성, 그리고 5번 만남과 초대, 그리고 6번까지가 제가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자, 우리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일하고 좀 다른 게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조건들이 많죠. 어디다가 장소에다가 뜬 곳에다가 가게를 낼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또 조언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부분들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볼까요? 이 시작은 거창한 어떤 정보를 내고 대단한 라이센스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 뭘 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짚어나가시게 되면 이 사업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유의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막 물어보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제일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배우자라든지, 그리고 가까운 선배님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메이 사업에서 잘 알까요? 생필품을 바꾸어서 내 꿈을 이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만 이야기할 뿐이지 전문적인 조언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게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배달이라든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또 호황세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관심 있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과연
집에 계시는 와이프라든지 선배님한테 물어보진 않겠죠. 어쩌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1번에 대는 잘 모르는 주위 사람에게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묻느냐면 나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준 그 스폰서님과 거기에 있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스폰서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하는 이 사업이 다른 밖에 있는 원래 정통적인 방법하고는 다른 사업 채널이죠. 왜? 내가 쓰는 소비가 매출이 돼서 그게 나에게 추가 수입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수입을 만드는 구조하고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 전통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내가 쓰고 많이 전달하고 사람을 많이 알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스폰서님하고 상의하시면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전화를 많이 하죠. 휴대폰 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생활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전화로 아메를 전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전화를 들어서 뭐라 할 거야? 너 아메 아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로 신호를 끊기든지 아니면 전화를 차단당하든지 아니면 많은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이야기로 많이 조금 곤란을 당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전화로는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그 부분들은 시스템의 내용을 조금 배우셔가지고 조금 더 지혜롭게 이야기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번째죠.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창회나 개모임 등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생각이 다 달라요. 한 5명이 모인 분 중에서 한 분은 이야기를 듣다가 조금 관심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다른 한 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생각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분 한 분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몇 년 전에 우연하게 암의 이야기를 들을 경우가 생겼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관심이 가더라는 거죠. 와, 내가 제품만 써도 추가 수입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뭘 물어보고 싶었는데 옆에 있던 선배님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걸 하면 내가 영업사원처럼 많은 어떤 세일즈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해서 안 좋았던 경험 사례들을 주위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자기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날 돌아왔다고. 근데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제가 만나서 1대1로 우연하게 만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분이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고 제품을 쓰시고 소개를 하시면서 지금 한 9% 정도 되는 소비자가 되게 계시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동창회나 개모임은 한 방은 없다는 거.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1대1로 만나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빠른 사업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인데 이거는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사줄게 해서 갔는데 배고프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 자, 그런데 밥을 안 사주고 뭐 한다고요? 1시간 반 동안 강의실이나 아니면 집에 갇혀서 막 사업을 듣는다는 거는 이미 마음이 다쳐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쾌한 감정을 또 많이 하고 또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또 무시한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왜 뭐 때문에 당신을 초대하는지 왜 이 시간에 시간을 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동의를 구하고 그분에게 사업에 초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번째는 후원보다는 미팅이 우선인데 이 친구가 지금 안 만나면 절대로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또 시간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미팅을 뒤로 미루고 그분을 만나서 후원하러 가려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대한 쓰나미를 맞아서 폭풍우 같은 어떤 안티적인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팅을 안 가고 후원하러 갔다가 그 길로 바로 어딜 간다고요? 집으로 바이바이 하고 아미하고는 끝을 내고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후원보다는 어디 가냐? 배움의 자리인 미팅에 먼저 우선의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7번째는 자신보다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분을 후원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아메이 이 사프리를 듣고 나면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많이 떠오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시간이 많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우리끼리 얘기로 만만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만만한 사람은 만만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뭔가 인생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차라리 후원하기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또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8번째,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이죠. 등산 갈 때는 뭘 입고 가죠? 등산복을 입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원래 제가 등산을 못해요. 잘 산을 못 올라가는데
한번 결단을 하고 올라가겠다고 갑자기 번개로 등산을 하려고 집에서 입던 옷을 청바지하고 입고 갔다가 진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 장소와 옷 용모 복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일은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일이죠. 그래서 집에 있던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체육복을 입고 나서 거대한 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면 꿈 깨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대단한 용모를 가지고 복장을 가지진 않지만은 깔끔하게 최소한 내가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품위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가 주변의 부정적인 얘기 듣지 않기죠. 자, 이 주변에 들리는 그 부정적인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길을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후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분만 넘어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넘어서기 전에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를 잡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하면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차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부부 후원을 중심으로 전하기. 부부 두 분이 부부가 와이프에게 전달했는데 남편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좀 마찰이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두 분을 같이 앉혀서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두 분의 어떤 역할 분담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한다는 건 다음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는 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추가 수입, 내가 원하는 여행, 내가 원하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먼저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결단은 하면서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결단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결단은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꾸준히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을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정하고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되는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들이 먼저 처음에 수반이 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 일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내가 제품을 쓰고 누군가에 전달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어려운 장애물이 생기고 나면 그때마다 멈칫멈칫하면서 결국에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정립하고 또 생각하면서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일의 순위 결정. 중요한 일이 있고 그리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혼돈되게 되면 시간을 내가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의 순위를 결정할 때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다음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의 순위 그리고 집에 우리가 택배가 오는 경우도 있죠. 한 번씩 택배가 오는 거하고 우리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 미팅 시간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런 경우는 뭘까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경우에 일의 순위는 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가질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관계를 가진 분들 있죠. 우리가 만나는 분들, 회사 동료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친목단체도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아메 사업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여기에 또 관계를 두 개를 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하루 24시간을 누구와 관계를 가져서 이 관계를 지속시킬 것인지 이 관계부터 정리가 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한 것을 실행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아메 사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게 되면 어쩌면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 변화와 대가 지불의 크기도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본 게임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메이 우리 사업을 통해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꿈인 것 같습니다. 꿈을 가꾸기라고 되는데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면서 계속 추가되고 업데이트되고 꿈이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뭐가 생기죠? 운동하게 되면 우리 신체적인 육체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근육도 있어요. 조금만 이게 우리 힘든 일 있으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에 마음의 근육이 강화되고 나면
좀 더 많은 부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지탱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게 꿈 근육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과 꾸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화되는 게 꿈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신기한 게 계속 무럭무럭 자랍니다. 근데 이 꿈은 처음에는 우리가 꿀 수가 없어. 왜? 꿈을 이룬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시스템 속에서 꿈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꿈조차도 꾸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배워서 이 꿈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꿈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조차도 이 시스템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 꿈을 꾸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님이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나오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꿈을 과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꿈의 과시야 뭘까요? 내 눈앞에 보이도록 그림과 숫자와 그 모든 것들을 붙여서 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리더님들이 혹시나 지금 사업을 처음 지금 만난 사람도 계시지만 진행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고개를 들어서 자기 집에 내 꿈이 어느 곳에 붙어 있는지, 그 붙어 있는 꿈을 과연 하루에 내가 몇 번을 바라보는지, 그걸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꿈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우리가 또 영화로도 많이 만나지만 이분이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죠. 근데 단순히 소망만 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그 꿈을 그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모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이분도 언제부터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계속 외쳤다고 그래요. 코카콜라를 만든 회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이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는 그런 또 상상을 하시고 선포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콜라를 많이 먹는 분도 계시죠. 근데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외치고 상상하고 만들었던 분들은 전부 다 그 꿈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 본인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만나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성공한 모습을 얼마나 선명하게 자주 그리고 확신 있게 내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이 일은 좀 더 재미있게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소개해 드릴 분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래퍼죠. 꿈없던 소년, 지금 괴물 래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랩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분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분이 랩하는 그 노래 가사 안에 본인이 원하던 그 믿음과 그 꿈을 가사 안에 다 집어넣더라고요. 그 중에 노래 하나가 데이데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가사가 너무 좋죠.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라고 하는데 이 데이데이 가사 가장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요 대목이 나오는 건데 그거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나로 말하면 one of cosmos most wanted 왜 나만 내가 중심에 굳건히 있잖아 주인공이 마냥 그려 주인공이니까 너 왜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야 에이.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되는 것의 증거니까 네 머리가 네 영혼이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잃지 않게 원해라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편하게 미리 너를 꺼내놔. 네, 너무 좋죠. 이 가사가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그래서 한 번씩 저는 그 대목만 자주 들어보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 재생 속도를 0.75로 좀 늦춰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좀 들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거조차 누군가 막 이야기하는 이 꿈의 선포가 내 귀에 들리지도 않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꿈을 꾸는 데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BY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VD 기법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제 노래가 역주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잘 나가는 가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룬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을 계속 썼다고 얘기해요. 이 쓰는 거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 노래 가사에도 이걸 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소리 기법, 그리고 글로 쓰는 기법,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내 꿈을 과시한 거를 계속 유지하고 이걸 끌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래퍼 BY가 그랬던 것처럼 생생하게 꿈꾸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 공식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례가 되는데, 저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 좀 하고 싶냐면, 지금 소개해드린 사람들 좀 특별하신 분들이죠.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내 꿈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 동떨어진 꿈이고 저분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렸냐? 자, 이분들처럼 평범한 우리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아메이가 이야기하는 정말 아메이가 갖고 있는 가치, 생필품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을 통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우리조차도 아메이가 갖고 있는 이 제품과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한 전 세계 300만 ABO가 있는 것처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리더님들조차도 앞에 이야기했던 이 특별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범한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특별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꿈을 꿀 때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나는 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돈이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생긴 꿈들은 이루어지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면 차종, 그리고 연식, 그리고 어떤 모델명까지, 사진까지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또 집이면 장소, 어느 곳, 그리고 그게 몇 평인지, 안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것을 글로 가시로 나타내면 더 좋겠고, 자, 그리고 막연하게 너무 장기적인 비전만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대로 이거를 유지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작은 꿈 있죠. 작은 꿈. 난 한 30만 원, 20만 원 정도 내가 추가적으로 벌게 되면 엄마에게 용돈을 주겠다. 아니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다는 거 있죠. 그런 사소한 작은 꿈에서 큰 꿈까지. 그 지금 일어났으면 좋을 꿈에서 진짜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꿈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간혹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남편 꿈, 아이 꿈은 있는데 나의 꿈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꿈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이 하긴 남편 꿈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의 꿈이 많겠죠. 자녀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꿈을 엎어버리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아이와 자녀와 상관없이 진짜 나 자신의 진짜 꿈,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꿈이 있는 경우에는 끝까지 일을 끌고 나와서 결국 이루는 사례가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꿈을 이룰 누구의 차례냐? 우리 자신들의 차례고, 그래서 생생하게 꿈꾸는 모든 꿈들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꿈을 지금은 이제 해야 되는 게 목표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꿈은 자기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만 목표는 외부로 투명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차트는 목표 세우기입니다. 자, 꿈을 가꾸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목표 세우기. 목표는 꿈에다가 날짜를 부여하게 되면 목표가 되는데요. 목표는 꿈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볼까요? 자, 목표를 얘기하는 행동 원칙. 근데 목표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목표만 얘기 안 했으면 참 좋겠어. 나 그냥 미팅 다니고 제품 쓰고 그냥 이게 참 좋은데 목표를 얘기해야 돼. 근데 목표 없이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스템대로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상담대로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과 상담대로 했는데 그 다음 진행 안 되는 사람 있죠.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목표는 꾸준히 될 때까지 진행하는 게 행동 원칙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표 세우기 위해서 목표를 위한 사업 초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제품 외형, 브랜드 체인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이 내가 꿈을 이룰 도구로서 어떤 제품을 지금 빠르면 지금 한 달 만에,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이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제품 체험을 할 것인지 그걸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팅 참석할 계획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 도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아메이에 필요한 비즈니스 툴, 그러니까 사업 설명할 도구라든지, 그리고 책, 그리고 데모할 가방,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담을 통해서 사업 도구를 갖추시면 좋을 것 같고, 홈미팅 할 때 필요한 게 또 있겠죠? 그 칠판이라든지, 그렇게. 그래서 3개월 목표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세우고 난다면 3개월 안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비자 만들기와 사업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스폰서링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난 초기가 지났다.
난 초기가 아니고 이미 진행하는 상황인데 그럼 나는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새롭게 내가 결단을 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은 그때부터 3개월 목표를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홈미팅 진행을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초대하실 분들의 명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목표란 마감 시한이 있는 꿈이죠. 만약 계획을 세워놓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꿈은 꿈으로 끝나죠. 근데 거기는 자, 이 꿈이지만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목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하버드 교육에 있는 설문조사를 통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979년도에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졸업생 대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확한 장래 목표와 그것을 성취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참 재미있는 게 사례가 나왔어요. 3%가 본인의 목표와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기록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리더님들 중에서도 본인의 목표와 계획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현재 지금 내 몸에 휴대폰이나 가방에 언제든지 내가 그걸 갖고 있다는 사람이 계시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종이에도 적고 그리고 휴대폰에 안에다가 또 매일 볼 수 있는 곳에다 또 저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13%는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종이에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머지 84%가 있죠. 84%는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지만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자, 그리고 10년 후 1989년도에 이 연구자들이 참 끈질기죠. 10년 전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몇 프로죠? 13%. 목표는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13%가 목표가 전혀 없었던 84%의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수입이 2배 이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3% 있죠. 이 3% 졸업생들은 아까 여름 계획만 세웠던 84% 졸업생보다 소득이 평균 10배예요. 자, 근데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집단 간에는 학력과 능력에는 차이가 전혀 없었대요, 이게. 와, 대단한 이 결과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었는데 인생의 10년 뒤에 이렇게 많은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자, 그만큼 목표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만나면 목표를 안 세우는데 그걸 한 4가지 정도 정의를 해봤습니다. 왜 안 세울까, 목표를?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을 세우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 계시고요. 자, 세 번째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세웠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그죠? 그런 두려움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이렇게 목표를 도전했다가 안 되면 저 주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의 시설이 두려워서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자, 그러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게 되면 그분들이 목표를 세우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능력이 되고 굉장히 많은 결과가 바뀐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분들은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우는 방법을 모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3개월 계획, 그리고 1년 계획, 2년 계획을 꼼꼼하게 잡아주게 되면 이런 분들도 당연히 또 목표 설정에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있죠. 나 도전하다가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목표를 한 번 했는데 한 번만에 달성될 수도 있지만 2번, 3번 만에 또 우리가 재도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세상의 밖의 도전이나 목표는 어떨까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죠. 영원히 일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메이 사업은 정통적인 사업과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재도전했을 때 그 실패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에 우리가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실패가 사업에 저희들이 많은 스펙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패가 두려워서 선포를 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패가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부분을 조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했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그럴 때는 차라리 내가 목표 선포하는 거를 비밀에 붙여요.
비밀을 붙이고 나만 아는 비밀을 해놓고 그 대신 행동을 치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방법도 괜찮은데 이런 사례는 잘은 없는데 또 특별한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 4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내가 목표 어느 부분이 내가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설정의 관리 원칙이 SMART에서 정확히 이 목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거를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네 번째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FCA를 도전하는 거는 지금 그거 좀 너무 큰 목표죠. 그래서 가능하면 눈앞에 있는 목표를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시간을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원칙이 뭘까요? 333 원칙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3일 안에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자, 목표를 세우고 3일 안에 행동으로 세우고 3주를 지속해서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21일에 마법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행동을 3주, 21일간만 지속하게 되면 그는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3년간 투자하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 달성이라는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는 목표를 단계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처음 시작하고 3개월 목표입니다. 세력으로 브론즈 키트. 자, 브론즈 키트는 세력으로 내가 3% 세 그룹을 후원을 하고 내가 9% 되는 방법이죠. 자, 이 3개월 도전하시고요. 이 팀을 다시 3개월을 집중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에 이분을 6% 세 그룹을 형성하고 내가 15% 정도 소비자하고 애용자를 만들어서 15%의 브론즈 빌더핀을 도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브론즈 빌더로 SP를 도전하는 거죠. 이 세 팀을 브론즈 빌더를 만들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내가 1년 차에는 1200만 점을 달성할 수 있는 SP 1000만 점 이상 넘어가죠. 그런 핀으로 제가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24개월에는 우리가 이 세력 브론즈 빌더 핀을 통해서 파운더스 BT와 그리고 뎁스 BT의 작업을 통해서 에메랄드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게 시너스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힘이죠, 이게.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정확하게 3개월에는 시스템을 배우는 시간을 집중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처음에 시스템을 배우는 시간을 소홀히 하신 분들은 6개월, 12개월 진행할 때마다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들어집니다. 왜냐? 기초로 내가 시스템을 복제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 하는 능력을 강화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있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시스템을 배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쉬워지고 이 복제가 빨리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앞에 남이 모르게 비밀을 붙이는 사람도 있다 했지만 가능한 목표는 공개하고 선포하는 힘이 제일 좋겠죠. 자, 어디다 선포하면 좋을까요? 각자 팀마다 단톡이라든지 운영하는 또 온라인에 또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목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많은 응원들을 또 받으면서 에너지를 또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 꿈의 천적은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이죠. 이거 안 하고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자, 그리고 목표의 천적은 두려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동이 두려워서 계속 멈추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정리를 하게 되면 꿈을 날짜와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만 하면 우리의 꿈이 이제 실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제목은 명단 작성입니다. 자, 이 꿈을 이루는 이제 명단을 적어야 되죠. 근데 명단을 작성할 때 제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리 판단한다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다 버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적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단은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 그 다음에 장거리 있는 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멀리 있는 분을 대상하고 나니까 시간과 여러 가지 경비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초로 해서 반복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적으면 좋을까요? 생필품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치하는 사람, 그리고 샴푸 머리 감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또 세제, 빨래를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뭔가 찾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내가 또 소비자가 되어준 사람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룹별로 분류를 하십니다. 가족, 친구, 동창, 회사, 친목회.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2차적으로 재분류 하셔야 돼요.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를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사업 설명할 명단을 다시 한번 선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스폰서님과 이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선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하시면서 진행하다가 떠오르는 명단이 생기죠. 이게 2차 명단인데 만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들 명단 다시 적고 업데이트 시키고요. 그리고 소개받아가는 명단들, 그리고 또 새롭게 만난 명단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영역 있는 분들을 계속 추가해서 명단이 확장되는 이 부분들을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 하시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드디어 행동 단계가 나왔죠. 만남과 초대입니다. 사업 결심한 이후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 이 일만은 스폰서님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초대에는 전화를 걸기, 직접 만나기가 있습니다. 전화 걸기가 제일 많이 힘들죠. 만남과 초대에서.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되는 거는 만남과 초대에서 제일 힘든 거는 불안감인 것 같아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야, 친구야, 영화 보러 가자. 야, 친구야, 이제 놀러 가자.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이제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목표와 목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니까 꼭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전화가 선뜻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전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보세요라고 하면서 그 작업을 반복하시게 되면 불안감이 많이 극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계속 많은 통화를 하시게 되면 그 통화한 그 횟수가 모이면서 결국은 불안감이 많이 극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만남과 초대할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질질 오래 길게 끌지 마시고 조금 빨리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늘어지지 말고 약간 하이톤으로 열정을 보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호기심을 약간 유발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나가다 들릴게 하는 그 경우는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거지만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비워놓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뭔가 준비할 대안이 좀 필요한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 그럼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면 어떡할까죠? 굉장히 많이 당황하겠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전화로만 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전화 들자마자 야, 너 암에 알아? 갑자기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심령으로 전화하시면 상대가 놀라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뒤에 보시면은 FRM이라는 요 형태를 통해서 야, 코로나 속에 애들 괜찮냐? 엄마는 괜찮냐? 그리고 남편은 어때?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지금 회사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는지, 회사는 문제가 없는지. 제가 아시는 한 분은 보니까 와이프하고 남편분 두 분이 이제 그 맞벌이를 하시는데 두 분 다가 이번에 코로나에 실직자가 다 되셨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전화해가지고 야, 너 잘렸냐? 이렇게 하시면 듣는 그분은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불편한데 너희들은 괜찮지? 라고 얘기하면 그분 입장에서 자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겠고. 자, 그리고 경제 상황은 지금은 크게 현실 점검을 안 해도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차트를 가지고 편하게, 가능하면 편하게, 크게 너무 많이 뭐 성급하게 큰 걸 얻으려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제 사업 설명이죠. 이제 만남과 초대를 통해서 지금 약속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뭐 한다고요? 아메 사업을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나가보시면 제품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업 설명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많이 계셔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분도 그분이 제품을 한 몇 년 전에 써보시고는 제품은 괜찮은데 저분이 이걸 왜 할까? 왜 그 상대방 그 제품을 전달해 준 분이 자기가 봐서는 아메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교육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 제품을 막 얘기해서 자기는 사주기는 하셨다더라고. 근데 왜 할지라는 퀘스천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업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분에게 사업 설명을 정확하게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 제품 파는 일이 아니네요. 나는 제품을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일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관심을 보이시면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를 하셨고, 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제품을 한번 써봤지만 사업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저는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플랜을 보여주고 마케팅을, 그리고 제품을 보여드리고 이 회사와 그리고 이 시스템에 있는 스폰서 라인에 대해서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 설명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다음번에 만날 약속을 잡으시면서 미팅을 초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이 중요한 거는 사업 설명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 하려고 하니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제일 좋은 게 많이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 암의 사업은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그리고 매주 2번, 1년에 100번 정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20% 정도의 이 세상에는 루크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뭔가가 좀 더 좋은 걸 찾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뭔가 없을까 해서 계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루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는 이야기하시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나 그냥 제품을 써줄게 소비자로 남은 사람들 계시죠. 그리고 30%는 선정적인 부정형이죠. 아무리 어떤 세상에 좋은 게 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하게 되면 아까 앞에 있던 20%의 루커들을 만나게 되고 나머지 50%는 소비자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했을 때만이 반드시 파트너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 준비물은 우리가 그 사업 설명 초안이 있습니다. 각 팀마다 그 초안을 가지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연습을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업 설명에 필요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겠죠. 카탈로그하고 그 자료들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업 설명할 때 구성은 첫 번째는 why 암이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현실 점검은 지금은 크게 안 하셔도 지금은 너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림 빌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현실은 나쪽에 맞추시고 멋진 미래는 상대방에 맞춰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업의 개념, 왜 내가 쓰는 이 소비가 매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그 회사하고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 드리면서 세상에 있는 다른 밖에 있는 차별화된 이 제품성을 안내 드리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유통 과정 및 변천사를 설명하시면서 지금은 유통의 단계가 많이 파괴가 되면서 지금은 플랫폼을 통한 그 사업을 내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익 구조 설명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수입의 역전.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시작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앞에 먼저 했는 사람을 역전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클로징을 하실 때 이 사업의 비전, 당신의 꿈이 실현이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삶을 만들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서 성공하는 일이지 누구를 윈루즈로 밟아서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팅을 초대하고 다음 약속 잡기로 클로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암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많은 태도가 있는데 꿈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그 꿈 가꾸기, 목표 설정, 그리고 명단 작성, 그리고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과정들이 있는데 이 사이클에서 중간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남과 초대까지 못 가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다시 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꿈이 내 꿈이고 진짜 꿈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꿈도 있고 목표가 있는데 도저히 내가 행동이 안 되는 분이 있죠. 자, 그런 경우는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꿈이 가짜인 꿈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꿈에 속지 말고 진짜 꿈이 내가 가지게 될 때 행동은 누가 말려도 그거는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꿈만 이루는 게 아니고 꿈 너머의 비전도 이루고 비전 넘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방송 듣는 우리 리더님들 모두가 암의 성공 시스템 너츠 앤 볼트 1번에서 12번까지인데 제가 맡은 건 6번까지입니다. 자, 뒤에 7번에서 12번까지를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과 사명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 모두 다 열릴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